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동사와 형용사는 일상 대화와 글에서 기본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사는 주로 행동, 상태, 감정을 나타내며 형용사는 사물이나 사람의 특성, 상태, 감정을 표현합니다. 한국어에서 동사와 형용사는 언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대화와 글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동사는 행동, 상태, 그리고 감정을 나타내어 문장의 중심을 이루며 이를 통해 누가 무엇을 하거나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반면 형용사는 사물이나 사람의 특성, 상태,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며 문장에 생동감을 더합니다. 한국어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 목적어, 동사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영어와 달리 동사가 항상 문장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밥을 먹어요라는 문장에서 주어는 저는, 목적어는 밥을, 동사는 먹어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그녀는 책을 읽어요라는 문장에서는 주어가 그녀는, 목적어가 책을, 동사가 읽어요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어 문장의 기본적인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한국어 동사는 활용형에 따라 시제, 높임말 그리고 부정문 등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형의 경우 기본형에서 어미를 변형하여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하다는 해요, 가다는 가요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저는 숙제를 해요 또는 친구가 학교에 가요와 같은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형은 동사의 어미에 어써요 또는 아써요를 붙여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하다는 했어요, 가다는 갔어요로 변형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어제 친구와 영화를 봤어요나 저는 집에서 공부했어요와 같은 과거의 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래형은 겠어요 또는 을 거예요를 사용해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하다는 하겠어요 또는 할 거예요로 가다는 가겠어요 또는 갈 거예요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내일 저는 도서관에 갈 거예요 또는 저는 이 일을 꼭 끝내겠어요와 같이 미래의 계획이나 의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용 방식은 한국어 동사의 시간적 흐름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주 쓰이는 동사로는 가는 동작 가다, 오는 동작 오다, 음식을 섭취하는 먹다, 음료를 섭취하는 마시다, 어떤 행동을 하는 하다. 시각으로 확인하는 보다, 소리를 인식하는 듣다, 글을 읽는 읽다, 글을 쓰거나 물건을 사용하는 쓰다, 잠을 자는 자다 등이 있습니다. 한국어 동사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높임말 형태로 변형되며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사용됩니다. 높임말은 크게 격식 있는 표현과 비격식 존댓말 그리고 반말로 나뉩니다. 격식 있는 표현, 이른바 합니다체는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되며 예를 들어 저는 운동을 합니다나 친구가 집에 갑니다와 같은 문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비격식 존댓말인 해요체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주로 쓰이며 저는 운동을 해요, 친구가 집에 가요와 같이 표현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반말인 해체를 사용하여 나 운동해, 친구 집에 가와 같은 문장을 만듭니다. 동사는 높임말 외에도 다양한 활용 표현을 통해 구체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능력을 나타낼 때는 할 수 있다, 없다를 사용합니다. 저는 수영을 할 수 있어요는 할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하고 저는 피아노를 칠 수 없어요는 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시도나 경험을 말할 때는 보다를 활용하여 이 음식을 한번 먹어보세요와 같이 권유하거나 한국에 가본 적이 있어요와 같이 경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를 나타낼 때는 여고하다를 사용하여 계획이나 목적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 산책을 하려고 해요는 산책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며 친구와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는 함께 공부할 계획을 전달합니다. 이처럼 한국어 동사는 높임말과 다양한 활용 표현을 통해 풍부하고 세밀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어에서 형용사는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낼 때 사용되며 동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형에서는 기본형의 어미를 변형하여 의미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예쁘다는 예뻐요, 좋다는 좋아요로 활용되어 이 꽃은 정말 예뻐요나 날씨가 좋아요와 같이 현재 상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형에서는 형용사 어미에 어써요 또는 아써요를 붙여 과거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예쁘다는 예뻤어요, 좋다는 좋았어요로 활용되어 어제 본 영화가 정말 좋았어요 또는 그때 하늘이 너무 예뻤어요와 같은 문장에서 과거의 감정과 상태를 표현합니다. 미래형은 형용사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지만 을 거예요 형태로 미래를 예측하거나 추측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쁘다는 예쁠 거예요, 좋다는 좋을 거예요로 활용되며 내일은 날씨가 좋을 거예요 또는 다음 주에 그 꽃이 더 예쁠 거예요와 같이 미래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어의 형용사는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를 표현하며 사물이나 상황의 상태와 성질을 세밀하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주 쓰이는 형용사로는 크기가 크다의 크다, 크기가 작다의 작다, 아름답다의 예쁘다, 상태가 좋거나 마음에 들다의 좋다, 상태가 안 좋다의 나쁘다, 양이나 수가 많다의 많다, 양이나 수가 적다의 적다, 온도가 높아 더운 상태다의 덥다, 온도가 낮아 추운 상태다의 춥다, 배가 고프다의 배고프다 등이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동사와 형용사의 부정형은 주로 아니나 지 않다를 사용하여 표현됩니다. 간단한 부정을 나타낼 때는 안을 동사나 형용사 앞에 붙입니다. 예를 들어 안 가요는 가지 않다라는 뜻으로 저는 커피를 안 마셔요는 나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또한 형용사에서도 안 예뻐요와 같이 예쁘지 않다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 음식은 안 매워요는 음식이 맵지 않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좀 더 격식 있는 부정 표현에는 지 않다를 사용합니다. 이 형태는 특히 공식적인 자리나 문장에서 자주 쓰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학교에 가지 않아요는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 더 정중하게 표현한 문장입니다. 형용사의 경우 그 그림은 예쁘지 않아요와 같이 사용되어 그림이 예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안과 지 않다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 동사와 형용사의 부정적인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결과적으로 동사와 형용사는 한국어 문장에서 의미와 맥락을 조화롭게 연결하며 이를 통해 의사소통을 명확하고 다채롭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